시간 우리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중국 역사, 송원명청,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중국을 갖다가 이제 잠깐 정리하고 가면은 중국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뭐야? 상나라지. 그러다가 이 상나라 다음에 주나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 다음에 춘추전국. 이제 주나라가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중국 최고의 혼란기 바로 춘추전국이지. 근데 이 춘추전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 바로 진나라고, 그 다음에 진나라 다음에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 바로 누구야? 한나라가 나왔지. 그런데 이 한나라가 위나라한테 이렇게 먹혀요. 위한테 소화당합니다. 그쵸? 그런데 이 위뿐만 아니라 또 몇 개의 나라가 더 생기거든. 그게 바로 뭐냐? 위초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근데 요거를 또 뭐 진나라가 통일하고 그 다음에 남조하고 북조로 나뉘어져. 다 필요 없고 그냥 위진남북조야. 그래서 한나라 다음에 위진남북조라는 시기가 나타났어. 그런 다음에 이 위진남북조를 하나로 누가? 수나라가 통일을 해. 그치? 그 다음에 누가 나왔느냐? 그렇죠? 꽃기요! 당나라. 닭은 아니고, 당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나라까지 딱 공부했지. 자, 당나라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이제 송나라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제 송나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갈 건데, 사실 이제 이 송나라 하면은 누가 만들었냐면 조광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광윤 자체가 절도사 출신인데, 자, 너희들 있잖아. 당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바로 누구니? 절도사들 때문이지. 그러니까 당나라가 망했던 것은 바로 경국지색.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미모가 출중한 여자. 걔가 바로 누구냐면 양귀비. 양귀지가 아니라 양귀비. 양귀비 알지? 그러니까 양귀비가 굉장히 뭐 예뻤다고 하는데 양귀비는 실제 여러분들 그 사람의 초상화나 사진 같은 게 남아 있어. 근데 이제 보면 어떠냐면은 약간 진짜 이거는 비하 발언은 아닌데 전원주 아줌마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전원주 아줌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양귀비 같은 경우에 발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현종이 그때 당시에 그 미의 기준은 발이 작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양귀비를 막 아름답다라고 쳤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현종이 황제가 양귀비한테 미쳐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었던 군인들 바로 누구야? 절도사들이야. 그래서 절도사들이 변방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막 난을 일으켜. 그게 바로 뭐냐? 절도사의 난이야. 그러니까 절도사의 난을 통해서 뭐야? 당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당나라가 막 몇 개 나라로 쭉 찢어지게 돼. 근데 그거를 하나로 통일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조광윤이야. 근데 조광윤 자체도 누구야? 절도사야. 그렇기 때문에 절도사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 이 절도사들은 칼을 들고 있으면은 뭔가 찌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송나라는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송나라의 태조, 바로 조광윤이죠. 태조라는 건 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인데 이 태조가 펼쳤던 정책이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문치주의를 택했다. 자, 이 문치주의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문치주의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문이라는 게 뭡니까? 문학이죠. 즉 바로 뭐냐? 공부 많이 한 것들을 되게 중심으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치주의를 이제 문치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대부를 굉장히 우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문신들이지. 문신들을 우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신들 이제 칼을 쓰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칼을 쓰는 것들은 겁나 무식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붙들고 있는 놈들한테 와 엄청나게 막 우대해 준 거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제 같은 것들도 뭔가 황제 중심으로 다 바꿔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과거제를 가만히 보면 전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전시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제 시험 감독으로 마지막 시험 감독에 이제 딱 이제 황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 감독으로 황제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문제를 딱 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니?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세지겠어. 황제 마음에 잘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문치주의를 펼쳤었던 목적이 있다. 자,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황제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 태조는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켜가지고 자, 절도사의 어떤 세력을 약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뭐 하고 싶었다? 황제권을 강화하고 싶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문치주의의 결과를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자, 황제권이 강화됐다 아니면 약화됐다? 그렇지. 황제권이 강화됐어.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문관들이 엄청나게 성장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관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사대부라고 부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들어봤죠? 사대부라는 거. 내가 말이야 사대부인데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내가 사대부야 막 그러면서 나오잖아. 이 사대부를 다른 말로 뭐 선비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선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대부 같은 거 요런 애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 문치주의니까 이 무신들을 굉장히 무시해. 그래서 실적으로 나라를 지킬 때 그 나라를 지키는 장군은 누가 지켜야 돼? 장군이 지켜야지.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장군 그죠? 그러니까 싸움을 많이 했었던 무신들이 지키는 것이 맞단 말이야. 그런데 무신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장군도 누가 지키게 되냐면 붙들고 공부했던 이제 그 문신들이 가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먹물 이렇게 튀기면서 막 벼루 던지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전략은 좀 잘 알아. 이런 병서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후려 갈기고 오른쪽으로 치고. 근데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머리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육적인 감각이 필요하잖아. 추성은 보면 알겠지만 그쵸? 그런 감각이 필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국방력이 뻥 뚫리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자, 중국은 중국 전통 민족의 한족이지. 그 다음에 주변에 살고 있는 오랑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오랑캐들은 살고 있는 지역이 사막이야. 그 얘들은 다 기분이 병맛이에요. 기분이 굉장히 더러워. 내가 왜 이 사막에서 모래 먹으면서 살아야 돼? 퇴퇴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중국 대륙을 먹고 싶어서 얘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 그런데 지금 송나라의 힘이 어때? 약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랑캐들이 끊임없이 침입하고 이 오랑캐들의 힘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걸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랑캐들은 뭐냐면 일개 부족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일개 그냥 이렇게 따그닥따그닥 말 타고 다니고 올레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야.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힘을 키우면 얘네도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저기 오랑캐 국가들이 세워졌다는 건 그만큼 송나라가 뭐다? 붕신이다. 이렇게 알면 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 알 수 있는 건 국방력이 뻥 뚫려버려. 그래서 국방력이 엄청나게 약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의 그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해.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지. 사대부를 중심으로 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은 좀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은 좀 죽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백성들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세금도 못 내고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이 악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결과가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문치주의를 펼쳐서 이런 장점도 있었지만 자, 이런 단점도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그때 튀어나온 인간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중국에 가면 누구를 찾아? 왕셔방. 네, 왕셔방이 나와. 그 왕서방 바로 누구냐면 왕안석이야. 왕안석. 그래서 이 왕안석이 나타나서 개혁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펼쳤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소상인들을 갖다가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농민들을 갖다가 조금 보호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제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송나라의 힘이 약해지니까 송나라의 힘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다 군대가 돼가지고 얘네가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치는 거죠. 그래서 왕안석의 개혁은 바로 뭐다? 네, 실패로 돌아간다.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지만 농민과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시작하면은 농민과 소상인들은 좋겠지만 자 누구? 네, 모든 힘을 다 쥐고 있는 사대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렇죠? 왜? 지네들은 뭐 개혁하는 거 싫어해. 왜? 이미 자기네들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개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네들이 물러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뀌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보수파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보수파라는 사람들은 네,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왕안석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면서 송나라는 계속 그지 깽깽이 상태, 계속 상태가 안 좋은 허접 쓰레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은 여러분들 여진이라고 하면은 너희들 여진족 들어봤죠? 얘들도 상태가 굉장히 멜랑콜리한 애들이야.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야. 그치? 그런데 여진족들이 막 힘을 키워, 얘네가.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요. 여진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여러분들, 네,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 여러분들 럭셔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자, 무슨 나라? 네, 금나라. 네, 그 금나라. 네, 그렇죠.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했어. 근데 송나라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쵸? 왜? 붙들고, 그 다음에 벼루 던지고, 먹물 쏘면서 얘네가 싸우기 때문에 이 송나라에 힘이 없어. 그래서 송나라가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갔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보면 이제 중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했지. 네, 화북 지방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지방? 강남 지방이 있다 그랬어. 강남이 좋냐? 아니요, 화북이 좋냐? 강남이 좋지. 강의 남쪽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 머리처럼 기름지고 떡져 있는 평야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강남 지방이 되게 좋은데 중국 애들은 이 당시에 똘추였고 뇌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강남 지방으로 내려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이렇게 몰려 사는 거야. 굶으면서 이렇게 몰려 사는 거야. 근데 금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송나라가 강남으로 내려갔어. 그때를 갖다 우린 바로 뭐라 그래? 남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의 침입으로 여진족의 침입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쪽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이때를 갖다 우린 뭐라 그래? 남송시대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송나라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면, 자, 지금부터 이제 송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송나라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서민적이야, 서민적. 우리가 그 앞에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귀족적이라고 공부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당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나라 자체가 크고 막 힘이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들은 뭔가 풍성했어. 그러니까 귀족들의 문화가 발달하는 거야. 막 귀족들이 돈지랄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막 명품 사오고, 그러다 보니까, 와, 그렇죠. 그런 귀족적인 문화가 발달하지만, 이 송나라는 굉장히 찌질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 얘들은 서민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그러면 서민적인 문화가 발달하면은 문학 작품도 조금 달라져. 우리가 이 당나라에서는 시 같은 거 나왔어요. 근데 시가 아니라 사실 시조지, 그치? 근데 시조는 막 귀족들이 그 규율을 다 지켜야 되잖아, 그치? 앞에 세 글자 다 맞히고 그 다음에 뒤에 끝나는 글자 다 똑같이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 시조라는 건 조금 어려워. 그런데 이제 서민적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가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가사가 바로 뭘까? 노래 가사야, 그치? 그치? 흥얼거리는 거야, 그쵸? 비가 오는 날엔 너를 생각해 밤새도록 12시 30분에 만나. 네, 선생님 뷰티인 게 인정되는 거죠? 네, 선생님은 네, 항상 마음이 두준두준 뛰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가사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스웨그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라든가 또는 소설이라든가 또는 뭐 연극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 서민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매우 서민적인 문화가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 시조랑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시조가 유행했다 하면은 그건 무조건 귀족적이야. 근데 시조가 아니라 길게 그냥 쓰는 거.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뻑큐나 먹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아, 서민적이구나 그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송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계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자, 문치주의 때문에 성장한 애들 바로 누구야? 4대부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 4대부는 뭐를 공부한 애들이냐면 성리학을 공부했던 애들인데, 자, 이 성리학은 송나라에 주자라는 인간이 있었어. 주자. 그런데 이 주자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기 시작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네, 우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졌어요. 깰랑깰랑, 네, 그죠. 빵상빵상, 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마음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 그래서 얘는 성리학이잖아. 별성이에요. 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주의 원리와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이 인간의 심성, 마음입니다. 인간의 심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에 영향 준다 해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바로 뭐야? 성리학이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성리학이 뭐라고?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선생님이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성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 사대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대부는 성리학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들 송나라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굉장히 똑똑한, 학문이 엄청 발달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똑똑하다 보니까 얘들은 그냥 관직 준다고 그러면 싫어해요. 그러면 뭐냐? 과거 시험 보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갔던 송나라 최고의 중심계층의 이름이 바로 누구다? 네, 4대부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돼. 근데 이 송나라 때는 그래서 발명품이 탄생하는데 송나라에 3대 발명품이 있어. 그래서 요 세 개 우리가 알아보면 일단 첫 번째, 네, 화약이 있습니다. 자, 화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침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활판, 인쇄술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송나라에서 3대 발명품인데 너희들 중국에는 4대 발명품이 있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것이 4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한나라 때 체륜이 뭐 만들었니? 종이. 그치? 그래서 중국의 4대 발명품은 한나라 때 종이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송나라에서 3개를 채워가지고 4대 발명품이 됐으니까 얘들 서술형이 되게 잘 나오니까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자 많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제 첫 번째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뭘 이용했다고? 나치반을 이용했다 그랬지. 그래서 나치반을 통해서 항해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무역 같은 걸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그럼 무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놈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겁나 못된 놈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무역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해적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고무고무 발 이런 애들, 그쵸? 이런 애들 막 루피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들은 어떻게 해야 돼? 좀 잘 정리해야 되지. 그래서 뭐 항저우, 취안저우, 네 이거는 중국의 지명입니다. 항구 이름이에요. 항저우, 취안저우, 네 이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시박사라는 걸 만들었어. 시박사. 그래서 여러분들 시박사라는 건 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역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기능 바로 뭐다? 네 시박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얘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요. 화폐가 만들어지는데 특히 지폐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폐. 그래서 얘네가 썼던 지폐를 뭐라 하면 교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작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행작은 바로 뭐냐면 수공업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이제 상공업자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하는 그런 상인들이나 아니면 수공업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어떤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행작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수공업자와 상인들의 뭐다? 네, 협동조합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남송 시대가 되면서 송나라 때 자 강남 지방이 개발돼. 강남 지방. 물론 최초로 강남 지방을 개발한 것은 아니야. 그지? 왜 그러면 위진 남북조 때 이미 남조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때 최초로 강남 지방이 개발된 거고 사실 다시 화북 지방에 몰려 살다가 강남 지방으로 얘네가 쫓겨나게 됐잖아. 그러면서 강남 지방이 엄청나게 개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뭐 이모작 같은 거래. 그러니까 이모작이라는 건 1년에 몇 번 농사 짓는 거야? 2번 농사 짓는 거야. 근데 그 2번 농사 짓는데 이모니까 이거는 쌀을 2번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쌀도 짓고 그다음에 보리도 짓고 막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모내기법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송나라가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선생님 어떻다? 안 좋다. 이 남쪽으로 쫓겨 내려간 거니까 안 좋지. 그래서 이 송나라의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주변부에서 센 애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 송나라 주변에 오랑캐들이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어. 자 일단 거란족들이 나라를 만들었어. 그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에이요! 네, 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거란이 요 나라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탕구트라는 애들이 있어요. 탕구트족이 나라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서하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진족이 나라를 만들었어. 그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금나라야.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기억해야 돼. 거란족이 요 만들었고 탕구트가 서하 만들었고 여진족이 금 만들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는데 이 각각의 오랑캐 민족들은 2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만의 고유 문자를 만들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얘네들이 한족들을 지금 막 지배하는 거야. 근데 한족들은 어때요? 연락 똑똑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내 뇌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상태가 안 좋은데 똑똑한 한족들을 막 다스려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한족들한테 얘네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동화돼 버려. 그러니까 한족들한테도 막 녹아버린다는 거야. 왜 한족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얘네가 쫄리는 거야. 어이씨 막 이러면서 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 문자라도 지키자 하면서 얘들 고유 문자를 만들어. 그래서 막 거라는 거란 문자, 그 다음에 탕구트는 서하 문자, 막 여진은 여진 문자, 막 이런 문자들 만들어. 알았어? 그래서 고유 문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이중 정책을 펼치는데 아무래도 얘들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 유목민족들이야. 그러니까 말 타고서는 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제가 마음에 들어요. 자기네들은 부족제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좋아.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목민족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말을 타고 돌아다닌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기네는 유목민족이니까 부족제가 좋아. 그런데 얘네가 지배하고 있는 한족들은 원래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애들인데, 야, 말 타고 돌아다녀. 이렇게 하면 얘네들 돌아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족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뭐지? 군연제지. 그래서 군연제로 지배를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 유목민족들이 자기네랑 똑같이 한족들을 부족제로 다스린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인정해줘가지고 얘네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던 군연제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을 두 가지로 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이중정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이 송나라 시기에 누가 성장했다? 그치. 여러 개의 오랑캐들이 성장을 했어. 그치? 그래서 성장했던 애들이 거란이 성장했고, 여진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탕구투가 성장했는데, 근데 사실 얘네들도 세기는 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죠. 그러니까 거란도 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진은 나중에 청이라는 엄청 센 나라를 또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진도 굉장히 세긴 하지. 그런데 얘네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 센 민족이, 센 오랑캐가, 진짜 오랑캐 중에 갑이죠. 오랑캐 중에 오랑캐가 어마어마한 힘을 키우게 돼. 걔네가 바로 누구냐면 몽골이야. 그러니까 송나라가 하도 찌질하니까 막 몽골은 사실 원래는 굉장히 약했었어. 근데 얘네가 힘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몽골에 대해서 알아볼게. 몽골은 원래 힘이 약했어요. 몽골에 태무친이라는 애가 있었어. 이거는 애기 때 이름이야. 그래, 애기 때 이름이라니까. 그러면 태무친이 크면은 어른 때 이름이 생기네. 그 이름은 바로 누구냐? 올리버 칸 말고 여러분들 징기스칸. 네, 징기스칸 노래도 있죠. 징기스칸. 네, 그렇죠. 징기스칸. 네, 우리 슈퍼주니어도 울고 갈 선생님의 댄스죠. 네, 징기스칸입니다. 자, 태무친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징기즈칸이 돼.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대로 외우세요. 징기스칸, 징기즈칸, 칭기즈칸 다 있으니까. 자, 징기즈칸입니다. 여러분들 칸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사막의 황제 이런 뜻이야. 자, 태무친은 여러분들 그 태무친의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이제 놀랄 건데, 12살에 그 부족에서 쫓겨납니다. 12살에 부족에서 쫓겨났다는 건 사막 그냥 변방으로 그냥 쫓겨났다.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얘가 그 안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불굴의 의지로 일어서가지고 자기 부족을 점령하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냐? 몽골 제국 전체를 통일한 다음에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태무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나도 쫓겨날까? 네, 이런 거 배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도 징기스칸처럼 될 수 있다. 네, 요거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태무친 징기스칸이 결국 어떻게 했다? 네, 몽골을 하나로 통일했다. 몽골은 원래는 힘이 센 애들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몽골이 징기스칸이라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를 공격해서 어디까지? 동부 유럽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민족의 약 200배 되는 크기의 식민지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된 거야? 세계 대제국, 바로 몽골 제국을 만드는데, 이 몽골 제국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여지껏 뭐 로마 제국도 있었고,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있었고, 뭐 독일 제국도 있었고, 영국 제국도 있었고 등등 모든 제국이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은 바로 누구야? 몽골 제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몽골 제국은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이제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이게 좀 중요한 거야, 원래.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사람은 전성기인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이제 어떠냐면 아들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웁니다. 왜? 아들은 똘추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가 진짜 몽골의 주인이지, 아니야 나의 전시가 막 그러면서 지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게 나뉘어져. 그래서 걔들 땅을 한
한국이라고 불러요. 네, 우리나라 이름인데 한국이라고 불러. 그래서 징기스칸이 죽고 나니까 사한국으로 찢어져 버렸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라가 하나 들어섰는데 그 나라가 바로 몽골 계통의 나라가 하나 들어섰는데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으뜸 원이야. 그래서 원나라가 딱 들어서게 되는 거야. 이 원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갈 건데 이 원나라는 누가 만들었냐면 몽골 징기스칸의 손자예요. 바로 누굴까요? 네, 쿠빌라이 칸입니다. 자,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원나라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지. 근데 보통 나라를 세우려면은 한족들이 살고 있는 곳을 점령하고 나라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나라를 좀 인정해 주는 거야. 한족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서 남송에 살고 있었죠.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얘가 남송을 정벌했지. 남송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먹어버렸냐면 바로 베이징을 먹어버려. 그래서 이 베이징이 바로 뭐가 되냐면 수도가 돼.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세운 게 바로 뭐냐면 원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원나라의 그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갈 건데 일단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시험제 1탄이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얘들은 몽골 제일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몽골 제일주의를 했던 건 뭐냐면 일종의 신분제도인데 자, 몽골은 크게 4개의 신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지. 그래서 가장 위에는 누굴까? 당연한 거지만 몽골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누가 있냐면 생목인들이 있어. 되게 특이하지? 그 다음에 이제 한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누가 있냐면 남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몽골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좀 멍청해. 그지?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인들, 한족들이야. 한족들 너무 똑똑해. 그리고 한족들 중에서도 특히나 남송인들은 얼마나 똑똑했겠어. 얘들 성리학 우주를 연구했던 애들인데 갤랑갤랑 그쵸 외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몽골 애들 입장에서는 똑똑한 이놈들이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해지니까 닥쳐 하면서 몽골 제일주의라는 아예 신분주의로 싹 묶어버린 거야.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 몽골인들이 뭐를 하냐면 정치를 해. 그리고 얘네들은 전쟁이에요. 군사 이런 것들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제 잘 나오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 생목인이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야, 생목이라는 것은 색자가 색이야. 그 다음에 목은 뭘까?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색깔, 눈깔에 색깔 들어가 있는 애들. 바로 누굴까? 아라비아 상인들이야. 근데 이 몽골인들은 머리가 좋지가 않아. 근데 싸움은 겁나 잘해. 싸움은 초사이언인데 대가리는 돌아가질 않아. 근데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대가리 잘 돌아가는 얘네들을 이용하면 먹힐 것 같아. 그러니까 생목인들을 불러들인 거야. 아라비아 상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야, 이거 계산 못하겠어. 네가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뭐 하냐면 몽골인 옆에서 행정사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나 또는 회계 있지. 돈관리 같은 거. 이런 것들 누가 봐줬냐면 생목인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가 되냐면 지배계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이 생목인들의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생목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서역인들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 서역인이 바로 뭐니? 아라비아 상인들이야. 그래서 얘들의 행정이나 회계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간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얘들은 뭐냐면 지배를 받죠. 그래서 피지배 계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몽골인과 생목인은 우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인과 남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네, 차별한다. 이 남인이라는 것은 바로 남송인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몽골 같은 경우에는 동서 문화를 엄청나게 교류를 했어. 그러니까 동서 문화가 엄청나게 교류됐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얘네들은 동서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서 역참제라는 것이 시행했는데 역참제라는 것은 200리바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멋진 건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되게 웃긴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역원제라는 게 있었지. 그치? 역원제라는 것은 말을 갈아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역 할 때 그 역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갈아타는 거야.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0리마다 한 번씩 말을 갈아탔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200리에 한 번씩 말을 갈아탈 정도로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200리마다 역을 만들고 그다음 참이라는 것은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시설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역참제를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뭔가 넓은 영토를 자 뭐하기 위해서 네,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거 요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폐를 이용해서 지폐. 그래서 얘네가 사용했던 지폐는 바로 뭐냐면 네, 교초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비단길이라든가 또는 바닷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무역을 많이 했어.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우리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굉장히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다?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얘네 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오랑캐들이잖아. 그러니까 멍청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서민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간다. 이 동방견문록은 누가 쓴 거냐면 마르코 폴로라는 유럽인이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마르코 폴로가 이 동양으로 좀 가봐야지 하다가 얘가 길을 잃었어. 근데 길을 잃다가 얘가 비단길을 발견한 거야. 어떻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비단길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원나라가 있었어. 근데 원나라를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시 들고서는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서 그게 셀러로 팔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동방견문록이야. 그래서 원나라 때 마르코 폴로에 의해서 동방견문록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원나라는 결국은 힘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약해지게 돼.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원나라 몽골 자체의 몽골 민족은 얼마 안 돼. 그런데 식민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가 일어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일단 마지막에 교초를 너무 많이 찍어요. 그래서 이게 남발돼요. 남발. 그러니까 남발이라는 거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이게 그냥 막 그러니까 아주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막 왕이 다툼 같은 게 막 일어나고 자 그런데다가 막판에 뭐가 있냐면 한족들이 난을 일으켜 한족 그러니까 한족이라면 중국 전통민족이지 그래서 얘네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얘네가 나라를 세워 그게 바로 뭐냐면 명나라야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원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 네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송나라하고 원나라까지 정리를 했어요. 다음 이 시간에 선생님과 네 명나라하고 청나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봐요.